인벤티지랩,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했죠.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하나의 소송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가 떠오르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인벤티지랩 주가가 치솟기 시작하더니 무려 10%나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해버립니다. 정말 조용하던 시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갑작스러운 급등,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딱 4일 만에 벌어진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소송전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회사가 신주 상장하면 안 된다면서 소송을 걸자 인벤티지랩은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면서 강하게 맞섰죠. 당연히 시장은 좀 불안해했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소송을 건 쪽에서 불과 나흘 만에 갑자기 이걸 전부 없던 일로 하겠다며 취하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황당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난리를 일으킨 소송, 이걸 제기한 주주가요. 알고 보니까 딱 5주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단 5주로 이런 소송을 건다? 이건 뭐 회사를 흔들어서 시장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일단 좋은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해프닝이 어쨌든 해결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이겁니다. 회사를 내내 짓누르고 있던 법적 리스크라는 아주 큰 먹구름이 깨끗하게 거친 거죠. 이제 뭐 걸릴 것 없이 계획했던 사업들, 또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을 착착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번 소송 취하로 인벤티지랩이 얻은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적 리스크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과연 인벤티지랩 앞에는 이제 꽃길만 쫙 펼쳐져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의 먹구름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대규모 신주 상장이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숫자, 160만 주입니다. 소송이 해결되면서 길이 열린 건데요.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그러니까 10이라고 하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여기에서 전환된 160만 개의 새로운 주식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오버행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언제든지 시장에 팔아주세요 하고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물이 160만 주나 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가 위를 맴돌면서 상승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새롭게 마주하게 된 리스크의 정체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소송이 사라졌으니 완전 플러스죠. 하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160만 주라는 오버행 폭탄을 떠안게 됐으니 이건 명백한 마이너스 요인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단기적인 주가 이슈는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요.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과연 어떨까요? 이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회사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을 보면요. 꽤 괜찮은 신호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이 2배 이상 껑충 뛰었고요. 연구개발에 쓸 수 있는 현금, 그러니까 실탄도 넉넉하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그리고 인벤티지랩의 진짜 저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부터 알츠하이머, 약물 중독 치료제, 그리고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의 최대 화두죠. SC 제형 기술까지 아주 다양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 파이프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 바로 회사가 가진 피하 주사, 즉 SC 제형 기술 때문인데요. 이게 정말 알테오젠처럼 대박이 난다면 이건 뭐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싹 다 종합해 봅시다.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딱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은 단기 트레이더의 길입니다. 눈앞에 있는 160만 주 오버행 리스크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특정 가격대, 즉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짧은 매매를 반복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자의 길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은 무시하고 이 회사가 가진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 가치를 믿고 묵묵히 들고 가는 전략이죠. 결국 이 두 전략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단기 매매는 당장의 오버행이라는 리스크를 이용해서 변동성을 수익으로 연결하려는 접근이고요. 장기 투자는 그 너머에 있는 R&D 파이프라인이라는 지혜를 보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인 셈이죠. 결국 어떤 길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겠죠. 나의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스스로에게 묻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인벤티지 랩이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더 큰 성장을 위한 하나의 성장통, 즉 장기적인 성장의 시작점이 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